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93호입니다. 이번 193호에서는 정치의식,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의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갈등이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 뭐 이런 갈등,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갈등,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그 한국사회갈등센터에서 조사된 한국인의 공공갈등의식 조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중에 가장 갈등이 첨예화된 것은 진보 대 보수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즉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이 78%,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세대 갈등이 66%, 영남과 호남의 갈등, 즉 지역 갈등이 55%, 그리고 요즘에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갈등, 이런 갈등은 51%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요즘 화제가 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갈등의 정도는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보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중에서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어떤 정치적 갈등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주도했던 것이 지역 갈등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와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 그리고 나와 경제적 지위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 나와 세대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 이것을 각각 놓고 좀 물어봤을 때 가장 불편함의 정도가 컸던 건 나와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는 비율이었습니다. 40%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응답을 했던 겁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나와 지지정당이 다른 정치적 갈등,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 약간 좀 재밌는 설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하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40%였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를 내 배우자로 맞는 것, 그리고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하냐 질문에 대해서 41%가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당 지지자들이 모두 상대방 지지자들을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양 정당 지지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나하고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 즉 내 배우자가 상대방 정당이 지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갈등, 이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뿌리 깊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 극단주의였습니다. 45%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 진영 사이에 별로 접점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42%로 두 번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대통령은 한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그 정당 지지자와 그리고 다른 분들의 다른 정당의 지지자 중에 일부, 중도 성향 분 중에서 또 일부, 이런 분들이 그 후보에게 투표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 정당의 후보로서 정당의 논리에 따르면 안 되고 온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우리 사회에서의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 갈등 당사자의 입장 차이, 이해 대립이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다라는 응답을 64%가 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 갈등 당사자 간의 소통 문제다라는 응답은 20% 이하로 나왔죠.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집단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입장의 차이 때문에 집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집단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영 논리, 각 집단이 서로 상대방과 완전히 배척하는, 상대방과 배타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갈등을 크게 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진영으로 두 진영이 갈라져 있기 때문인데 이 두 진영으로 갈리는 것에 대해서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응답을 하신 분들이 63%였습니다.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건 37%밖에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보면 두 진영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 두 진영으로 갈린 갈등을 오히려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더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교회탐구센터가 보수 기독교인 정치의식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보수 성향을 갖는 분들이 보수 성향을 갖게 된 영향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18%가 언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17%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 교회 지인이나 목사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부모가 두 가지 요소가 어떤 정치의식을 갖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꼽히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교회 지인이나 목사님, 즉 교회에서 어떤 이런 보수적 정치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비율이 비록 비율은 8%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체 순위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데는 교회가 중요한 그런 루트가 됐다는 것을 지금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의 정치의식을 한번 좀 보면 일반 국민들과 좀 약간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눴을 때 일반 국민은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31%였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43%, 무려 12%포인트나 높은 거죠. 그리고 중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이 49%, 개신교인들은 38%,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이나 개신교인이 각각 20%와 19%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보수적 성향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대개 부목사님들이 30대와 40대 부목사님들이죠. 대개 그 연령대 부목사님들인데 이걸 30대, 40대 일반 국민하고 비교해보면 30대, 40대 일반 국민 가운데 나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였는데요. 부목사님들 가운데서는 37%가 보수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목사님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보수적 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이었죠.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연령대가 대개가 50대, 60대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담임 목사님들과 50대 이상 일반 국민들을 좀 비교해 봤더니요. 50대 이상 일반 국민 가운데 나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8%였는데 담임 목사들은 51%,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담임 목사님들이 더 보수적 성향이 짙었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부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모두 다 동연령대의 일반 국민들보다 더 훨씬 보수적 성향이 높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높게 될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적 이런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정치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교나 기도에서 이런 정치적 색깔을 표현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조화를, 화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런 어떤 정치적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정치학적으로 자원 내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복지 예산을 높이는 거고, 또 어떤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면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따라서 외교 정책도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앙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관심이 교회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치적 관심은 갖되, 그러나 정치적 표현은 되도록 교회 내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93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